캘리포니아주가 산불 비상에 폭염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정전 사태까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미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연준이 의사록에서 진단했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되는데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LA시의회가 식당 야외 영업을 연구하는 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리오를 설치하는 지원금 지급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리메와 프레디맥이 모기지 재융자 신청 시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신임 연방우정국장이 시행에 들어간 비용 절감 조치에 한인업체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 상품 배달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취업비자 중단 조치가 일부 완화될 예정입니다. 같은 고용주의 동일한 포지션일 경우에는 연장 조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살인적인 폭염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20여 개의 산불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대규모 정전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삼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남가주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은 어젯밤부터 LA 지역 12,0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어젯밤 500여 가구에 전력이 끊겼습니다. 또한 미드웨이셔와 스튜디오 시티 등의 지역에서도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에 따른 전력 부족 현상으로 이번 주 최대 330만 가구 전력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염이 다음 주까지 예보되면서 보다 많은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다운타운 낮 최고 기온은 94도였지만 습한 날씨로 체감 온도는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LA 도심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벨리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산타애나 지역에는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태입니다. LA 북부에서 발생한 레이크 산불로 2만 5천 에이커가 전소됐고 38%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30여 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12만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주정부의 코로나 감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는 카운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이미 어제 워치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는 내일쯤 감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도 주정부의 워치리스트에서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하루 추가된 LA 카운티 확진자는 모두 1,956명, 사망자는 61명이 추가됐습니다. 최근 카운티 내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주정부 와치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샌디에고 카운티와 플레이서 카운티가 이미 와치리스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주정부 와치리스트에 포함된 카운티는 모두 40곳으로 조사됐습니다. We have 40 counties today on the monitoring list. Again, this is a dynamic list. People come off, people come on. We had 42 on Monday, the two counties that have dropped off since Monday. These are very encouraging signs, is San Diego County and Placer County. 주정부가 요구하는 와치리스트의 기준은 모두 6가지. LA 카운티는 6가지의 기준 중 2주 평균 신규 감염이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하의 항목을 제외한 5가지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현재 2주 평균 신규 감염률은 인구 10만 명당 29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가 발표한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295명. 하루 추가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내 코로나 검진 대상 중 확진 비율은 하루 전 6.2%에서 5.9%로 감소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419명으로 3일 평균 입원 환자 비율도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3.9%로 낮아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빠르면 내일쯤 주정부 와치리스트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는 미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고용시장 회복도 매우 완만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내용입니다.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코로나 위기가 경제활동과 고용 그리고 물가를 무겁게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원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은 물론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도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이 보기 드문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준은 최근 개인 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부문에서는 지난 5월과 6월의 강한 반등세가 느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용 회복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기업 활동 재개 여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FOMC에서도 제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연준은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미국인들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베이먼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약 44%만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졸 출신의 응답자 중에는 36%만이 접종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들과 고소득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접종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LACO에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식당 야외 영업을 앞으로는 상당 기간 허가해주는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페리어 영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re doing the legislation on this, but there is absolutely, I think, a need to. LA 한인 상공회에서 주최로 열린 비즈니스 타운홀 줌 미팅. 미팅에서는 LA시에서 식당 야외 영업을 영구화하는 조례안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페리어를 과연 이거를 반영적으로 해줄 거냐, 뚱 하고 끝내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팔로우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뉴 LA시 의원과 존 리 LA시 의원은 식당 야외 영업을 영구화하자는 조례안에 대해 적극 지지했습니다. 야외 영업을 영구화하자는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어떻게 permanent 할 수 있게, 이 팬데믹 끝나도 permanent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벌써 legislation 넣습니다. 그러니까 that is already in pending to make sure that we can make it permanent. 또한 미팅에서는 야외 영업 공간을 확대시켜달라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식당 업체들은 야외 영업을 위해 주차 공간을 4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이프티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선호하고 우리 일하는 또 인플루어 입장에서도 그게 또 안전하다고 또 느끼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요. 시의회는 야외 영업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외 영업 공간 마련을 위해 비즈니스 자금 지원 문제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LA 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제2회 비즈니스 타운홀 줌 미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왔던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동일한 고용주 아래 동일한 포지션으로 일할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연장 신청이 조만간 허용될 예정입니다. 미국 국가이익을 위한 면제 조항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취업비자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사상 최저 수준인 모기지 이자율. 요즘 재융자하는 한인분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드맥이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 재융자를 고려하는 한인들에게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부터 모기지 재융자 비용이 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에 재융자 관련 수수료 부과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금액의 0.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겁니다. 평균 $1,400 정도입니다. 페니메와 프레디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불안정한 시장 경제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인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기지 융자업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모기지 뱅커스협회는 이제 막 일어서려는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추가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이번 조치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비판에 프레디맥과 페니맥은 추가 수수료는 한 차례 부과되는 것이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추가 수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신임 연방우정국장이 시행한 비용 절감 조치에 한인업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문한 제품 배달에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정국의 업무까지 정치적으로 오염돼 버렸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한국산 마스크 등 방역 제품과 K뷰티 제품 등을 판매하는 미주 지역 한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한인 업체들에게 지난달부터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용료가 저렴해 주문 물품 배송에 주로 이용하는 연방우정국 USPS 서비스가 배달 지연이 심각해진 겁니다. 일주일이 넘어도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해서 환불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불을 해드리고 나면 2주나 이 정도 지나야지만 그때 물건들이 들어와서 늦어도 한 주 정도 걸리던 물품 배송이 이제는 2주나 늦을 경우 한 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달이 지연되면서 주문 취소로까지 이어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클레임 걸어라. 이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손해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턴한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리턴 달별도 보내드리며 그거에 대한 배송비도 저희가 또 부담하는 경우도 많고. 연방우정국의 배달 지연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은 한인 의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부분의 판매가 온라인으로 집중되면서 배송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주문의 경우 의류업계의 절반 이상이 연방우정국을 통해 배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쇼핑을 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여파가 오는 상황이 왔어요. 특히나 이 파울소 우리는 이제 물건을 쇼핑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손님한테까지 델리버리 가려면은 많게로는 석 주까지 걸린다. 연방우정국장이 어제 예산 삭감 조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지만 밀린 배송 업무로 피해는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로 순수한 우정국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난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대형 한인 의료 기업인 엣지마인의 강창근 회장이 또다시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강 회장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0만 달러를 강드림 재단에 쾌척했습니다. $10만 달러는 10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000씩 지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창근 회장은 그동안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반쯤 데스밸리 부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부근의 리치 크레스트 지역과 라스베가스에서도 감지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는 샌버나디노 폰타나 지역에서도 규모 3.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바로 애플입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동성 장세이긴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입니다. 애플의 기업 가치가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상장 기업 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된 겁니다. 이미 지난달 말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의 기업 가치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된 애플은 오늘 오전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2.1% 오른 467.97달러를 기록하면서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18년 8월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애플의 기업 가치는 불과 2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Our teams have been hard at work for years on something that is important to all of us. The future of the smartphone. 애플은 코로나 사태로 중국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았는데도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올 초보다 60%가량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아마존은 80%, 마이크로소프트는 34%가 오르는 등 코로나 사태로 IT 제품에 의존한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거대 IT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런 IT 기업들의 활약에 힘입어 어제 장중한 때 증시 최고치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현상을 두고 코로나로 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증시가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이들 공룡 IT 기업 3곳을 빼면 올 들어 2.4% 수익률을 내고 있는 S&P 500 지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4.1%로 역전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확전 양상입니다. 미국이 이번에는 홍콩과 맺은 세계의 양자 협정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과 홍콩 사이의 3가지 양자 협정을 오늘부로 중단하거나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료되는 협정은 탈주범 인도와 국제 수용자 이송, 선박의 국제 운항 수입에 대한 상호 세금 면제 등이 포함된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인의 자유를 탄압하는 홍콩 보안법을 도입한 중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윗을 통해 양자협정 종료는 중국 공산당 때문이라며 대중 제재의 일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맞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폐지하는 내용의 홍콩 정상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게 인적 제재를 가하고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중국산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제재와 특별 대우 폐지 조치를 병행하며 중국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반중국 노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대선 전략에 해당하는 만큼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대중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 22%나 더 크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경제 규모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천문학적인 1조 달러가 더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오히려 더 급성장했습니다. 정치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사태는 중기 장기적으로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또다시 전망했습니다. 이 문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